밥 먹었니? 응?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네. 오늘 추웠어요? 응, 춥더라다. 누구예요? 손자요. 손자. 손자가 같이 살아요? 응. 그런데 부부가 손자와 함께 살게 된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하고 헤어지는 바람에 나가 데리고 있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끼만큼은 손자에게 따뜻한 밥을 직접 차려주고 싶다는 할머니. 아니 그런데 할아버지를 제쳐두고 맛있는 반찬은 상현이에게로 직행하네요. 할아버지, 샘나시겠어요? 그래도 손주만 손주만 넣어서 네? 속상해? 응? 이제 주면 못해요. 지금까지 주니까 먹어요.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뭐 그냥 도와준다고 밭에 나가서 이러면 할머니 무엇 도와주려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제가 도와드려요. 평범한 부부로 살아오던 두 사람은 9년 전부터 외손자 상현이와 함께 살게 됐는데요. 어느새 상현이는 훌쩍 자라 두 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고 합니다. 상현아! 상현아! 얼리 일어나! 뭐든지 빨리빨리 흘러오니까. 상현아! 너도 빨리빨리 준비해. 얼리 가야지. 자축하지 마. 일쟁이 할아버지 등살에 마음이 급해지신 할머니. 옷이 제대로 안 입혀지시나 봅니다. 막 그런 게 무진 쪄 있는 거야. 지금 몇 개 입으셨어요, 어머니?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번. 진짜 4개 입으시는데요? 이렇게 입어요. 안 입으면 죽어 추워서. 한겨울 갯벌 위에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추위라고 하시는데요. 씻을 때 이게 물이 젖으면은 손스르니까 이놈을 찌는 거야. 이거는 이제 그 하우스에서 굴 깔려면 이제 이거 나는 이거 끼고 이 위에다가 까는 거 저기다 집으려면 그래 끼고 흙화 닿으면은 찢어지니까 이거를 찌야 돼. 장갑값만 해도 한 5만 원. 아 이것도 죽어. 이거 금방 떨어지니까 이제 이놈 버리면 또 갖다가 빨아서 너르고 말릴 동안에 또 이거 꺼내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묻어지. 그래도 이제 자꾸 해버릇하면 이제 욕심이 생기면은 다 하겠군이 돼 있어. 이런 게 바로 갯일 40여 년 차의 지혜겠죠? 추위 대비를 단단히 하신 할머니. 오늘은 방학 맞은 외손자 상현이와 함께라서 마음부터 든든하시겠네요. 왠지 힘이 나는 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신 듯 합니다. 이 넓은 갯벌에서 굴을 채취할 수 있는 구역은 집집마다 정해져 있다는군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기엔 말 그대로 갯벌 전체가 굴이라 부부에겐 일손 하나가 아쉽기 때문입니다. 우와, 잠깐만에 이렇게 많이 캐셨네요. 특히 올해는 굴의 상태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힘이 들 법도 하지만 굴을 쓸어 담다시피 하는 재미에 두 분은 갯벌에 나오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서 이거 줬고 갖고 가서 이제 또 차오도 까고 하면 8시간, 9시간은 하지. 힘들어도 이게 다 돈 땅에서 이렇게 줍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밌어. 할만해.
어느새 추위도 잊으신 듯합니다. 두 분의 금쪽 같은 손자 상현이도 단단히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대신 무거운 굴 망태기도 척척 나릅니다. 손주가 고생한다. 제가 해야죠. 마음만으로도 고마운데 일을 이렇게 잘 도와주니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일은 제가 도와도 큰 덕분이. 너의 눈을 본 순간 난 알아버렸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부에게 왔던 손자가 이렇게 듬직하게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필요했을까요? 여름밤에 우린 제가 해봐도 돼요? 한데 행여 바닷물에 손이라도 올까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원래 하우스 안에서 물이 나오는데 저희 물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다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와요. 끝내 할머니를 돕겠다는 상현이 고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듣고 해요. 드디어 굴 채취 작업이 끝나고 작업장까지 굴 망태기를 일일이 실어 나르는 상현이. 그런데 야, 상현아, 너 경운기 한번 봐봐. 그거 가면은 괜찮은데. 그걸 뭐로 배워? 그 공부나 하는 공부나 하라고지. 어느 봐, 안 그러고. 이거 배우는 거 좋아요? 싫어요? 엄청 싫어요. 왜요? 저거 배우면 일이 2배로 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먹은 건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 할아버지. 갖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상현이는 경운기 운전에 영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야, 네가 한번 해봐. 시동을 이렇게 하고도 그것만 하면 일어나는 거요. 예, 그거 이렇게 이쪽으로 돌리면 이걸랑 놔두고 그것만 틀으라고. 바로 그때 할아버지를 쫓아 나온 할머니. 이거 할머니야 이거 뭐로 가신다고 이거? 안 없기만 하면 다 좋은 거요 뭐든지. 어찌 그렇게 그냥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집이 센가 불러. 시골에서 이런 거 배면은 다 좋은 거요. 그런데 뭐 아들을 배우려고면 금방 배워. 아유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놈들이 고 이거 그냥 가르치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하지 말고 가. 배우면 다 시험 먹을 때 시험 먹고 하니까 배우면 좋지 뭘 그려. 졸업하면은 이제 어디 갈 놈인데. 아이 갈 때는 가더라도 이런 거 배우면 다 좋지 뭘 그랬어. 하지 말고 가. 들어가자. 그거 뭐로 그거 하려고 그냥 가르치려고 그런다니. 얼른 들어가. 아이고. 할아버지 괜히 머쓱해 보이시죠? 안 싫어? 손이 빨간데 그냥 여당 저렇게 해서 괜찮은데? 괜찮아. 할아버지는 상현이에게 많은 걸 알려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할머니 입장은 조금 다르다고 하시네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 이런 거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따뜻하게 생활하고 사는 게 그게 나는 그게 소원이요. 방학 끝나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할게요 공부.
1년 후면 두 분을 떠나 부모님에게로 간다는 상현이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겠죠. 할아버지가 TV를 보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상현이가 공부를 하고 있네요. 평소에 공부할 때도 저렇게 할아버지가 TV 크게 틀어요? 할아버지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저렇게 크게 트세요. 방문 닫아도 크게 들리니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TV 소리가 방 안까지 잘 안 들린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텔레비 소리 좀 조금 줄여요. 저 당연히 공부하는데 공부도 안 되겠네 그냥. 왜 놈 그냥 소리를 그렇게 하드랍게 놓고 그려? 나는 이제 텔레비전이 잘 안 들리니까 볼륨을 조금 높이 넣어서 아니 안 들려도 좋아갖고 그거 조금 못 참아. 보는 거 방에서 하니까 무슨 상관없어. 방에서 하면 안 들리다. 할머니는 상현이가 걱정되시는 듯한데요. 공부하고 있었어? 할아버지 저거 틀어놔서 시끄럽지? 아니 괜찮아요. 아유 방에도 그냥 환히 들리네 그냥. 아이 이것도 조금 줄여. 줄리면 잘 안 들린다고. 일 갔다 들어와서 지금 저 가요부 때 저런 거 보는데 아니 시끄러니까 그러지 머릿속에 공부가 안 들어가잖아. 텔레비 소리 때문에 뭐 공부 못하나? 일 줘봐. 안 돼. 일 줘. 아이 뭐 달라고 그랬어? 일 다 할라니까. 지금 아이 거의 고3이야 고3. 내 마음대로 텔레비도 못 보고 속상해서 참. 부서지겠네 분. 걸음도 살살 더대하고 이제 그러는 거요. 나 고막 떨어지겠네 고막 떨어져. 고막은 무슨 고막 떨어지게. 걔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손주 눈치 보고 그렇게 해야겠어? 할머니는 일단 얘기했으니 됐다 싶으신 듯 합니다. 할아버지도 미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리를 낮춰 혼자 조심조심 TV를 보시는 할머니. 그런데 그때 여보, 앞으로 저 무엇에다 텔레비전 조그맣게 놓고 보고 무엇에다 벌털게 이야기 좀 어지간히 해요. 조그맣게 놓고 보여. 아이 알았어. 지난 9년간 아마도 부부의 일상은 늘 이렇게 상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을 것 같네요. 갯벌에 물 빠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잠깐 동안에도 일을 쉬지 않으시는 두 분. 그런데 그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상현이 담임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현이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네. 뭐 상현이 진로랑 관련해서도 드릴 네. 말씀도 있고 해서 네. 제가 잠깐 찾아왔거든요. 들어오세요. 네네. 상현이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연습장 폰 만지고 있어요. 선생님께 방 구경을 시켜드리는 상현이. 그런데 맨 저런 것만 갖다가 저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저런 것만 갖다 걸어놓고. 이것도 이거 상현이가 예. 맞춰가지고 교실에다 걸어놨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가져온 건데 다 이게 일본 그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이고 한데 이쪽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모으고 그런. 이게 나는 그게 무슨 공부하는 책인 줄 알았더니 게 다 이렇게 만화책이네. 아이고. 가방에 일본어 책 있어요. 가방도 다 펴가지고 지금 바람 다 빠졌구만. 가끔가다 학교 와서도 좀 읽는 것 같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렇게 했다. 그게 공부냐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잘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저도 학교 가서 앞으로라도 열심히 더 그거 저기 해. 응? 이런 거 해서 밥 먹고 살아? 아이고. 쑥 터져. 잘 할 거예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겠거니 싶었던 손자의 남다른 취미에 놀라신 듯한 할머니. 그런데 여기엔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얘 지금 관심이 딴 데 많이 있어가지고 생기부 정리하려고 애들한테 이렇게 자료 조사하면서 했던 건데 여기도 보시면 나중에 장래도 일본 쪽에 가서 뭐 일하고 싶다고 해놨고. 일본? 네. 일본? 꿈도 크다. 예, 이런 얘기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해본 적이 없죠, 당연히. 예. 처음 듣는 이야기에 할머니가 많이 당황하신 듯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냥 없었다가 내가 가시네. 네. 네. 당연히 선생님 갈게. 상현이 일로 다시 마주 앉은 두 분. 일본 간다고 그 소리 들었을 적에는 그 뭐 가능도 없는 얘긴데 제가 무슨 뭘로 해서 거기로 간다고는지 참 그것도 걱정되는 거요. 할매가 그 신경을 안 써서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 그랬나 싶고. 사실 넉넉치 않은 형편의 상현이를 고등학교까지 보내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일본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거할 수만은 없겠죠. 잘 좀 뭐 못하게 맡겼는데 이제 잘 키우지도 못한 것 같고 좀 그렇게 딸한테도 미안한 것 같고 그러다. 할머니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시나 봅니다. 제가 상현이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할머니는 신발을 빠셨는데요. 무척이나 정성을 들이면서 말입니다. 누구 신발이에요? 우리 손자요. 손자 신발인데 다 됐네. 다른 아이들 같으면 깨끗하게 잘 저기 이렇게 진흙 같은 거 이렇게 안 묻히고 신고 다니는데 얘는 이거 신고 그냥 일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진흙 묻히고 그냥 이러고 다녀갖고 속상해하죠. 손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괜스레 신발을 빨아주시는 건가 봅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손자 신발 닦고 있어요. 왜? 신발? 저대로 닦고 싶어야지. 손자가 닦아줘야지. 저는 안 싫은가? 손이 왜 안 시려? 할아버지도 할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요. 친구 아이들은 이런 거 신고 다니지도 않아. 이 아이만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생겼어도 신발 사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싫을만 하니까 그러잖아. 그런데 그놈 말고도 또 한 걸 있잖아. 그거 신고 이놈도 신고 저놈도 신고 그래야지. 여봐라, 당연히 신발은 이렇게 더러운데 너처럼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이쁘게. 에? 어머니는 상현이 많이 신경 쓰이시나 봐요. 네, 많이 신경 쓰는데 마음대로 되들 않네요. 가정 형편을 아는 상현이가 일본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속으로 꿈만 키웠다는 걸 생각하면 할머니는 가슴이 많이 아프시다는군요. 깨끗하니? 모를 때면 몰랐을까 손자의 꿈을 알고 난 후에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상현이 생각뿐이신 것 같은데요. 뭐던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글쎄 그거 걱정일세 이거 어찌해. 그냥 이런 데서 못 오기를 바랬는데 일본 간다고 그래 갑자기. 괜한 후회도 드시나 봅니다. 그게 좀 마음에 걸리지. 상현이한테 조금만 신경만 써줬어도 어찌해서 일본을 간다고 하는지 정말 걱정 태산이야 정말. 열심히 일하며 손자 뒷바라지를 하고 나름대로 신경도 많이 쓰며 키웠지만 요즘 애들 키울 때는 그게 다가 아닌가 싶으시답니다. 자기는 이렇게 힘든 줄 모르게 컸는데 손자 키우기가 힘들어. 아무렴요.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어르신들에겐 더 힘드시겠죠. 잠시 후 일을 접어두고 어딘가로 향하시는 할머니. 조금 떨어진 하우스에서 일하는 젊은 이웃들을 만나러 가신 건데요. 지금 손자가 고3인데 대학교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몰라서 1년에 등록금만 1,000만 원씩인데 하숙비 오고 용돈 오고 오면 한 달에 그것도 한 7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휴, 요즘은 전문대학교가 제일 좋아. 취업 잘 되고. 일본 유학이 어려우면 대학을 보내는 것이라도 다시 생각해 볼까 싶으셨나 봅니다. 뭐 자네 손주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애쓰는데 굳이 대학교가량 보내려고 그 고등학교 잘 마쳤으면 지가 알아서 밥벌이 먹고 살 테지 뭐. 그래야 나 어쩌고야 나 지금 고민 중이요. 그만큼 애쓰고 켰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연히 키는 고생 많이 했지. 눈물로 반 세월, 땀으로 반 세월, 한숨으로 반 세월 그렇게 키웠지 뭐. 잘하네. 그 생각해봐. 그거 키우느라고 엄마가 눈물 안 나겠나 딸 생각해서도 눈물 나지. 지금 어영부영 넘어갔어 나는. 어찌 고생을 한중도 몰라 그냥.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 손자 대학 공부까지 시키기에는 무리가 되시나 봅니다. 안 갔으면 대학 거까지 다 가르쳐 싶은데 내가 형편이 늙어서 이제 못해요 이게. 지 어미 아비도 못 오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찌 그러냐. 아이고 굳이 다 표현하지는 않으셔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할머니의 마음이시겠죠. 다음 날 할머니가 굴 작업을 뒤로 하고 읍내로 나오셨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서점에 오셨다는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 고3 되는데 네. 뭐가 제일 고3 되면은 여기 이제 수능특강 같은 거, 네. 이런 거 기본으로 봐야 돼요. 요즘 참고서 종류가 정말 많죠. 수능특강 같은 경우도 선택하면 한 10권은 넘어요. 이게 지금 31종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도 이제 10가지는 넘거든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영 헷갈리시는 듯한 눈치인데. 할미가 뭐 알아? 손자가 책이 없어서 공부를 좀 보더나 하나 사줘볼까 하고서 와봤지. 뭐가 그 필요한가 하고. 요새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책을 안 사줘서 네, 아니. 할매가 복잡해. 머리가 복잡해. 맞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서 네, 그래 문제지. 복잡해. 요새는 하도 까다로우니까 엄마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와가지고서 사가거든요. 잘못 사가면 이제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그때 뭔가 생각나신 듯한 할머니. 아니 이건 일본어 교재네요.
이 책 저 책 열심히 고르시는데요. 이렇게 보는 거요, 이렇게 보는 거 어떤 게 맞는 거요? 어머니 이거 뒤집혔어요. 뒤집혔어요? 반대로 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시크, 뭐 시마스 이게 뭐 한국말로는 뭐는 거야 이게. 지가 하고 싶어 하니까 일본 말을 상현이한테 뭐고 다 해주고 싶어. 비록 지금은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인 할머니. 하지만 상현이가 꿈을 잃지 않길 바라시나 봅니다. 이 시각 상현이는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러 나가는 듯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20분 정도 걸려요. 걸어서요? 네.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마음이 안 좋죠. 그래도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아빠 엄마 같은 존재신데 저런 데서 일하시니까. 읍내에 나갔던 할머니가 돌아오셨는데요. 함께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 시간은 멈춰서 어디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드리러 가고 있었는데. 촌대 뭐로 와? 가는 가. 아니 손 시는데 어디가? 덩치만 컸지 할머니에겐 아직 어린 아이 같기만 하다는 외손자. 내 책 찼어. 뭔 책이요? 영어 책하고 뭐야 일본어라고 떠라 그 하나 사봤다. 뭐하러 이런 걸. 공부역별내라고 열심히. 오. 좋아? 기분 좋니? 이런 거 사주실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추운데도 그냥 매일 그냥 너 고생만 시켜서 열심히 공부나 하고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도와드리면 되니까. 아이고 머리가 하얗게 올라앉았네. 이거 어쩐 일이야. 아이고 추워. 모자나 두고 다니지. 할머니도 많이 무더운데. 빨리 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서로에겐 가장 소중해 보입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공부하라고 일본어 책도 사다 주셨으니까 이걸로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 가서 돈 벌어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안면도에 굴다는 노부부와 외손자 상현이 세 분의 앞길에 밝은 일들만이 가득하기를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너의